고급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니 이제는 재산만 빼앗으려 하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미쳤어요? 이 천하의 못된 것들, 내가 남편과 평생 일군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니. 너희에게는 재산 하나도 못 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구독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남편이 남긴 재산을 노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자식들의 추한 민낯,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70세 김춘자입니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부동산과 예금 등 50억에 달하는 제법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떠나니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 살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평화로운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한두 푼 아껴가며 재산을 일구었죠. 저희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호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캐나다로 유학도 보내고 학비며 캐나다의 집이며 매달 생활비에 아들의 사업자금까지 남편이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고 손주도 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다니 걱정 말아요. 남편은 늘 그렇게 아들이 잘 있다고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멈, 우리 재산은 아들도 주지 말고 할멈이 고생했으니 이제는 할멈만 편하게 살게.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두었어요. 남편은 제게 말은 안 해도 아들과 며느리의 씀씀이를 진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 이후 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들은 많이 자랐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바쁘다며 다시 캐나다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아들의 연락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준호야, 정말이니? 언제 왔어? 한국 와서 집 정리하느라 이제서야 연락드려요. 제가 일이 바빠서 어머니 도움이 좀 필요해요. 시터 구할 때까지만 저희 애들도 좀 봐주시고 당분간 저희 집에 계시면 좋겠어요. 이따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같이 가보니 한눈에 봐도 호화로운 단지였죠.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됐구나 싶어 남편이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며느리가 상냥하게 맞아주었지만 오랜만에 본 거라 그런지 어색했습니다. 손주들도 제 모습을 보고 낯설어했습니다. Hi, Grandma. 영어로만 대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어색하게 손만 흔들어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머니 방도 있고 저희가 일도 해야 해서 애들도 봐줄 사람도 필요한데 시터 구하느니 어머니가 저희 애들 봐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애들 봐주는 시터 비용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얘들아, 나는 내가 살던 집이 편해. 남편과 살던 집이기도 하고 시터 구할 때까지만 잠깐 봐주고 난 내 집으로 갈란다. 제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이 잘 안 풀렸어요.
거기 집도 팔았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를 위해 여지껏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캐나다에서 사업이 얼마나 안 됐길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연로하신데 그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열심히 일궈둔 재산을 노리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모시며 효도하는 셈치고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너희 이 아파트에 저 방에 있는 너희 명품 옷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머니 이 아파트 월 3천짜리 월세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해준 돈은 다 어쩌고 월세방이라니.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런 고급 아파트 아니고도 다른 아파트 전세도 충분히 많은데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도 되고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아들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떠나보내고 외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우선 재산 정리부터 하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무슨 재산 정리 말이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이랑 통장요.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머님도 외로우신데 저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요. 며느리는 달콤한 말투로 얘기했지만 그 속에 숨은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아야 하니까 저희가 같이 살면서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여보, 커서 효도하겠다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네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설치다 새벽 늦게나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면 다 해결된다며? 들려. 조용히 좀 해. 나도 바로 해준다고 할 줄 알았지. 저렇게 안 해주신다고 할 줄 알았나? 한국 오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당신이 어머님 집 가서 통장이랑 인감도장이나 챙겨와. 조용히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집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내 집으로 갈란다. 어머니, 재산 내놓기 전까지 어머님 집으로 못 가실 줄 알고 계세요. 그날부터 며느리가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이 제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아서 갖고 왔는지 밖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나도 모르지. 집 다 찾아본 건 맞아? 일단 급하니까 이것부터 찾아야지 어떡하겠어. 통장 비밀번호부터 알아내야 해. 돈부터 빼고 요양원 보내든. 조용히 해. 제 방문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집에 들어가 내 통장이랑 도장까지 갖고 온 거니? 제가 화를 내니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꼭 법으로 해결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아들이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통장이랑 도장 내놔라. 며느리가 저를 밀치며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나 말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지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여기 통장 뒤에 적혀 있는 게 비밀번호 같은데 맞죠? 며느리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작에 좋게 얘기할 때 알려주시지. 이건 내일 찾고 얼른 건물이랑 땅도 빨리 정리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일이라 남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날 밤 저는 남편 살아생전에 일을 맡아 처리해주던 남편 친구인 변호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협박을 하고 제 통장에서 강제로 돈도 빼가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수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 녹음이나 증거가 필요하니 증거 수집부터 해두세요. 남편 친구인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그날부터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줄 것처럼 협조하는 척하며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니니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며느리가 제 얘기에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손주들과 아들 내외만 밖에서 맛있는 걸 먹고 남은 거 포장해다 주더니 이제는 제 것도 따로 포장해서 갖고 오더군요. 어머니가 맘 바꾸시니 저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너희 말을 들어줄 걸 그랬다. 내일은 건물이랑 땅 이전하는 것 알아보러 변호사 사무실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구나. 그래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이 보고 태워다 드리라고 할게요. 고맙구나. 저는 안심하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다음 날 남편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재수 씨,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석두가 살아있을 때 저 도와준 것만 여러 번인데.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한 것과 통장에서 돈을 동의 없이 옮긴 내역 등 증거를 변호사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협박, 강제로 통장을 갈취한 부분,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고 재산을 빼내려 감금하는 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사유입니다. 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도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날 데리러 온 아들에게 아들, 인천 집도 정리해야 하고 건물이랑 땅도 정리해야 되니 우선 내 집으로 가 있을게. 얼른 정리되는 대로 전화하마. 네, 빨리 정리하시고 전화 주시면 또 모시러 올게요. 아들이 흔쾌히 그러라고 해서 저는 거의 2달 만에 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건물이랑 땅 문서도 챙기고 관련 서류들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몽땅 보내고 집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런 집 꾸미려고 변호사 사무실 갔던 거예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미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니 이웃 주민들이 다 달려와 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웃 주민들의 성화에 조용히 갈 수밖에 없었죠. 또 집에 찾아올까봐 저는 동네의 친한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하나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요양원 강제 입소 협박, 재산 분할 강요, 통장에서 돈을 옮긴 증거, 이웃들의 증언, 동네 이웃들도 하나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자식이 왜 저러는지. 저번에 아들이 물건 던지고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봤어요. 피고인들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으며 정신적 학대와 폭언과 위협,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판사님의 말씀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일군 재산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니.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제 변호사와 결정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 망해요. 며느리도 세상 잃은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혀졌고 앞으로 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여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향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한다. 너희도 너희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 또래의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복지관에서 매주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복지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영감, 내가 잘한 선택이겠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키워줬는데 재산만 탐내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의 감사함을 알고 본인들 손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더 이상 지원은 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넘겨줬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제가 옳았는지 아닌지 정답은 없으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